있습니다. 머니유통맨님이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게스트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제가 보여지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들 쓰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네,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새치기 같은 자세.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네, 추구하는 자세죠. 새치기 같은 자세. 자, 일단은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착한 동네 부자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박은혜님 반갑습니다. 네, 미음 비음님, 미음 비음은 뭘까요? 네, 맛밤 맛밤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컬 9547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범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더 안 계신가요? 네. 일단은 출석을 이 정도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종목 진단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UIL. 네, UIL. 요 종목 언제쯤 이름이 좀 친숙한데, 그죠? 네. 별로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대야 TI. 네, 있고요. 3번은 삼성출판사. 네. 4번은 좋은 사람들. 이거 50%라고요? 네. 50% 비중. 왜 이러니 왜 이래님 어서오세요. 왜 이러니. 네. HDC요. HDC 반토막 났음. 네, 50% 비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반토막이 나신 분도 있고, 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개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네, 9개 종목 진단해 드리니까,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9개가 차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이제 3개 남았어요. 네, 6번은 한국,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자, 그다음 7번이요. 네, 아직 9개가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하고 해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죠. 네. 휴온스 글로벌. 네, 휴온스 글로벌. 한 번 신청하신 분은 2번 안 해줘요. 그래서 종목 한 1인당 하나, 1인당 하나. 그 여러분 그 바람돌이 아시죠? 바람돌이. 50%가 물렸다. 이것도 반토막이에요? 좋은 사람들? 반토막?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반토막이에요. 봐드릴게요. 그 옛날에 그 모래요정 바람돌이 만화 영화 아세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우리의 친구. 그 거기서 이제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그러잖아. 네. 종목도 하나씩. 끝이에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현대 해상까지 마무리. 오케이. 레니스님 어서 오세요. 네, 부자복리님, 네, 홍순의님, 기타 등등, 네, 차주원님, 뭐 이름 안 불러드린 분들, 부자복리님, 네, 엄청 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9개를 받았으니 일을 해야지, 그죠? 오더를 받았으니 일을 해야 된다. 오늘은 장 좋았는데 오늘도 걱정들이 많으시면은 어쩔까? 네, UIL, 네. UIL 보도록 하겠습니다. UIL은 지금 좋은 위치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갖고 있으면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중기, 네. 중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요, 여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신고가라든지 이런 자리를 넘어가는 모양새로 가실 수가 있겠는데, 2017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추세가 일단 하향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세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돌리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조금 위험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동평균선대가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가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데드로 진행이 돼서 이제 주가가 바뀌는 그런 형태죠. 아래쪽 보시면은 지지선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추세가 밑에 쪽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의 매수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평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는 네, 뭐 매수도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가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TV 안티 에이징 스페셜리스트님, 오, 필명 왜 이렇게 길어? 네, TV 안티님 그냥 네, TV에 대한 안티야. 이 방송은 성투사의 종목 진단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부자 아빠님의 기법으로 종목 진단을 받으시면서, 네, 물론 성투사가 하는 거지만, 네, 부자 아빠님의 기법으로 종목 진단 받으시면서 시세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은 지금 라이브는 부자빠님 채널에서 진행되지만 실제 그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88TV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이거. 예, 네네. 에임이 안 맞네. 자,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성투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녹화 방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IL에 대한 종합 진단을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추세 전환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의 응집 이후 다시 정배열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 구간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홀딩 또는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 모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 구간은 막 돌리는 형태의 모습이므로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대응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지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슈슈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옆으로 좀 눕는 경향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치가 아주 뭐, 네, 현재로서는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위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네요. 요거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처음에 진단 의뢰하신 분이었죠. 네, 미음 비음님, 네, 맛밤님, 맛밤. 맛밤 좋은 것 같아. 미음 비읍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몸빼? 몸빼. 몸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맛밤. 네. 먹방. 먹방도 있네. 네. 뭐 아무튼 네. 뭐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하TI는 철도예요. 철도하고 지금 좋은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하TI 보면 요즘에 뭐 이게 1,800원에 매수했는데요. 수익이 아주 많이 나셨는데 왜 요 많이 올라갔을 때 안 파셨어요? 네. 마음 부자님이셨구나. 그러셨구나. 이게 많이 일단은 상승이 되면 뭐 절반을 팔든 뭘 팔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들고 있었어요. 추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태죠. 이 대하TI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어떤 이슈, 관계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여기에서 반발을 좀 세게 했습니다. 너희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네, 가만히 있지 않겠어, 똥무들. 네, 그래갖고 뭐 늑다리, 뭐 빙다리, 핫바지,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트럼프를 비난하고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뭐 여유 있는 국가라면은 그렇게 미국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탁 접점만 만들어지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빠바박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일단 북한에다가 철도를 놓겠다. 네, 지금 국책 사업으로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그 개성이고요. 평양, 그다음에 여기 우리 그 임진각, 네, 뭐 서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철도가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연결해서 가면은 이제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사실 우리의 꿈은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아니고요. 대륙으로 해 가지고 시베리아 대륙 건너서 이 시베리아 횡단을 우리가 기차 타고 우리 집 앞에서, 그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북한을 통과해 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크로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교통의 포인트인데, 이것을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완전히 물먹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당장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당장 뭐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싸라비아 가자, 뭐 교통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급하면 금강산 쪽에 있는 남측 시설 드러내고 자기네가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그 국책 사업으로 가야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보여지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항 굉장히 많을 거고요. 반등 나갈 때마다 계속 때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추세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 반등 돌아서더라도 또 때려 먹는 모습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하시기가 좀 어렵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좀 다행이신데, 일단 100% 이상 수익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은 빼돌리시고요. 나머지 것 가지고 그냥 잊어먹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금은 빼돌리고, 네, 나머지 것은 잊어먹자.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컬 9547님, 네, 원금 빼서 다른 쪽에 투자하시고요. 나머지 것은 그냥 놔두시면 이거 공짜 아닙니까? 공짜. 네, 공짜니까 원금만 빼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세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단박에 돌아서지 못합니다. 네. 자, 대하태아이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세는 하향세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하지만 국책 사업이므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철도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네, 또다시 하지만입니다.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네, 따라서 이 종목은 원금 대비 수익이 100% 이상이므로 원금은 빼서 다른 쪽에 투자하고, 남은 것들은 어차피 꽁돈이잖아요. 꽁돈이니까 그냥 장기적 관점으로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어떤 이슈,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한도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그 철도 관련주죠, 푸른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푸른 기술이 수익이 저도 많이 났어요. 이게 6,000원에 샀던 종목인데 이게 500%가 났었거든요. 아까 대하TI만큼은 아니네요. 근데 500%가 났는데, 이거는 지금 원금을 2번인가 3번인가 빼먹었어요. 즉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샀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100%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서 100만 원씩을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인출한 것 같아요. 한 네 번 한 것 같아요. 500%니까.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100만 원씩 인출해서 다른 종목 다 사고요. 그냥 그래도 그 투자한 원금 대비 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놔둬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나 죽기 전에 통일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냥 놔둔 어차피 꽁돈이잖아요. 어차피 원금 빼면 어차피 꽁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TV의 안티님이 처음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딱 시간이 10개까지 간 적이 없어요. 9개가 되면은 시간이 딱 돼가지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에 네, 종목 진단이 끝나기 때문에 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9개 하면 근데 딱 끝나더라고요. 자, 삼성출판사 갑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상한가네요. 최근에 좋은 소식 계속 있죠. 네, 좋은 소식 계속 있고요. 이게 뭐 아기상어 관련한 얘기하고 뭐 자회사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자회사 예비 유니콘 선정 이렇게 있었다. 예비 유니콘 기업 스마트 스터디라는 네, 이런 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아기 상어가 띠리리 띠리 하는 거 있었죠. 네, 핑크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이 기업의 좋은 재료다. 근데 이 아기 상어가 뭐 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미국에서 뭐 이렇게 동요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야 순회 공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뭐 대단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넷플릭스에도 반영이 된다. 이거 뭐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네, 이 뚜루루 뚜루라는 이 엄청난 네, 그 중독성 그 멘트가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을 크게 끌어올리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요,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요, 사실은 안 좋은 모양새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기상어가 살려놨어요. 아기상어 살려놓으면서 주가가 약간 급등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요, 변동성만 좀 클 뿐이지 지 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봉 볼게요. 자,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 추세가요, 요렇게 보시면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할 때 따라가면 물려서 좋은 종목인데도 손절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만치 않은 하락 구간이거든요. 이게 27,000원에서 2만원까지면 30% 그냥 훌랑 까지잖아요. 네. 만 30% 그냥 홀랑 까지는 거야. 그러면은 손절 안 하고 못 빼게 해놓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약 올리듯이 올라가죠. 또 따라가면 또 물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은 지금 이렇게 떴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들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 차익 매도 조금씩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두 다 팔 필요는 없고요. 뭐 절반을 파신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맛배기로 조금만 팔아가지고 점심에 맛있는 거 사드신다든지, 오늘은 소고기 파티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추세는 우상향이고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은 나올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추가 상승 나온 이후에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이 차트를 보고 있는 개인들의 마음이 비슷해요. 에이, 내일 빠지겠구나, 그럼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가의 매수는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하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떠서 시작할 때 차익 매도를 조금 해주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 출판사 추세는 좋은 편이고요. 네, 자회사 및 아기상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는 중입니다. 다만 단기적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위에서 매수하면 확 물려서
매우 이건 이제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파.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내려올 때 기다려서 하시고요. 매도는 단기적 포인트 이용하실 분들은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날 상승 출발 때 단기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을 권장합니다. 네,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오늘 상한가로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다음날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한가 마감이면 매도를 그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14만 주가 지금 잔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더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한가 다음날 올라가는 거, 상한가 다음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잔량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침에 그냥 막 산다고요. 네, 시가로 그냥 막 어차피 뜰 거다 생각해서 막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콱 물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받아준 사람이 없으면 어쨌든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변동성을 가지고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을 학습시켜 가지고요. 이번에도 팔 거지? 그래 놓고 물량 뺏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 때 전부 다 팔면 안 되고 절반 정도만 일단 팔고 상황을 지켜봐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기상어하고 자회사 이슈가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조금 세게 들어가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차피 하락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월봉상의 상황을 보게 되면 추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상승 추세를 어긋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네, 둥구스름한 언덕배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언덕배기가 안 보이잖아요. 계속 보면은 그냥 네, 높은 산밖에 없죠. 네, 계속 쭉 직진인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언덕배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는 계속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과자값 보셨어요? 그거 갖고 안 될 텐데. 네. 과자 뭐 드시려고 또 알새우칩. 네. 저는 참고로 네, 참깨 스틱 같은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약간 스낵인데 이건 그냥 과자 말고 샌드나 그 땅콩 샌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참깨 스틱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 이 유튜브 방송은요. 지금 종목 진단하는 거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다음 주는 저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는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행사를 저녁에 나가야 될 게 있어서 제가 한국증권정보협회에 그 협회가 이제 새로 생기는데요.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추대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야 돼서 다음 주는 네,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의도 호텔 순복음 교회 앞에 있는 그 렉싱턴 호텔인가요?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네, 저를 보셔도 되긴 되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올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없어요. 다음 주는 제가 없고요. 매주 월, 화, 목 요 3일간 방송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자리를 한다 이거죠. 뭐 그 명예직인 것 같아. 네,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 받는 것도 없어요. 네. 오래 했다 이거지. 네. 그럼요. 이 저녁 방송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녁 시간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녁 시간에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저녁 방송은 못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북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성공단 관련주긴 합니다만, 마찬가지. 아까 데아티아이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건 개성공단 관련주지만, 철도주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철도주와 마찬가지로 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진단은 똑같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나고 계시다면 일단 차익 매도 권장하고요. 원금 찾아먹는 거요. 네.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대북 관련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만한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러다가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대북 관련주는 또 수면 아래에 훅 들어가가지고 한참 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의 어떤 연장선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대북 관련주에 또 빛을 볼 날이 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또 북한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 있어서 어떻게 될런가. 네, 지난 정권은 북한과 굉장히 좀 대치 상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싹 좋아지면서 이게 그래도 대북 관련주들이 2018년도에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근데 역시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물론 아직 이번 정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미국이 일단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대북주들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HDC 갈게요. HDC 이거 이름이 바뀐 것 같죠? 이름이 원래 영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현대산업개발 맞아. 현대산업개발. 얘 잘 나가던 애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게 이 당시에 네, 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늘 이야기했던 거. 저희 집이 아이파크거든요. 네, 현대산업에서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이파크에서 살아.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참 추천하면서 네, 이게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만약에 우리가 동원수산을 샀다 그러면은 동원 참치캔을 사 먹는 것처럼, 농심을 샀다 그러면 농심 신라면 사 먹는 것처럼 저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하여튼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는 악재가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시아나요,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 아시아나를 얘네가 샀잖아요. 그죠? 아까 뉴스에 나오던가요? 그죠? 아시아나 매각 본계약을 연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이 현대산업이 항공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시너지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하고 조금 관련이 없어요. 저는 사실 애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경은 지금 제주항공이라는 저가항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많이 날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얘가 했다 뭐 동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동원수산이나 동원산업이나. 네, 알겠습니다. 네, 동원산업이 참치캔이랍니다.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닌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여 가지고요,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득 볼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이제 복합적인 어떤 물류 시스템을 좀 만들어낸다? 뭐 그런 정도의 포인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더욱이 문제는요, 이번에 컨소시엄 할 때 돈을 좀 많이 써냈어요. 네. 돈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조 원이 넘는 돈을 써내는 바람에 자금적인 부분이 좀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보통 M&A가 있으면은요, 네, M&A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사는 사람,
쪽에서는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면 팔려가기 위해서는 뭐 몸단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팔려가게 되면 일단 새 주인한테 가잖아요. 새 주인한테 가면은 새 주인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다 보듬어주고 새롭게 좀 키워보려고 열심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피인수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인수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부담이 좀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자금적인 부담에서 돈 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될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는 하락세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과의 M&A 때문에 자금적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컨소시엄 할 때는 이 현대산업 쪽에서 돈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긴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금적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네, 걱정이 좀 되고요. 원래 사는 기업들은 자금 유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올라가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올라가는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 때 이야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오토넷하고 서로 합병할 때가 있었거든요. 모비스가 오토넷을 합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언제야? 네. 현대 모비스. 이게 오토 요 원정 어딘 것 같, 여기 어딘 거였던 것 같아. 여기였던가? 네. 호남석유하고 KP케미칼하고 합쳐가지고도 된 게 롯데케미칼. 네. 이것도 합병이 뭐 된다 안 된다 계속 했었는데 뭐 요것도 요 원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긴가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고 나서 뭔가 시너지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네, 좀 그거는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네,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예,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비중 축소 또는 매도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뭔가를 더 만든다거나 그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는 일단은 추세를 그대로 보신다라면, 네, 여기 지지점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줄 만한 위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안 좋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반토막이 나신 상태라서 뭐 지금 뭐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지금 좋은 사람들도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인데 사실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는 뭐 매도가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면 반토막이니까요.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은요. 반토막이 난 종목이 올라가려면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 100%. 두 배. 더블 쳐야 돼요. 더블. 근데 내려가고 있는 종목, 내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 지금 별로인 종목을 가지고서 더블을 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팔고서 다른 종목 가가지고 그 종목에서 더블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 고등학교 한 반에 있어요. 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서울대를 보내야 돼요. 공부를 1등하는 놈이 있고요. 꼴등하는 놈이 있어요. 누가 더 가기가 쉬울까? 네, 그러면 당연히 공부 1등하는 놈이 더 가기 쉬운 거예요. 그냥 두 명을 보내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1등 너는 잘하니까 됐어. 꼴등한테 열심히 해줘야지.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 필요가 한다면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다, 없을 것 같다. 네, 10개 다 못할 것 같네요.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한국 타이어가 요즘에 조금 반등이 나가요. 네. 반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네, 이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자동차 업황, 부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돌아서니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요런 패턴들이에요. 네. 추세는 아직까지 하향 곡선이고요. 이평선 지금 정렬된 거 없어요. 네. 이평선의 정렬은 우리가 잠깐씩 속는 게요. 단기 이평선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장기 이평선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이평선의 성격을 설명드리면 장기 이평선은 추세의 방향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은 매매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단기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고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때는 단기로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자, 대신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상향으로 조정이 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세의 비밀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인데 네. 장기 이평선 돌아섰을 때는 단기적 추세가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요. 요 포인트에서는 그냥 대충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기시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럴 때 단기적 추세까지도 우리가 잘 해먹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추세를 가지고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는요. 모양새는 돌리는 모양새 같지만 단기 반등입니다.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가 대단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밑에서 일단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26,000원부터 35,000원까지면 대박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이 좋게 저점 지지가 일단 만들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다시 35,000원대 간다면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지금 자리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네. 매수 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아주 소량만 가지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는 아직 하향 추세이므로 큰 전환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지지가 잘 만들어진다면 3만에서 35,000 저점 지지가 형성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현 구간이 바닥. 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네,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이 매수하고자 하신다라면 소량만 여기서 이제 발꼬락만 네. 담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보는 거야. 왜냐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를 정말 마음에 들어해요. 또는 어떤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제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서 훅 들어가가지고 야, 너 니 나랑 사귀자. 키스 한번 할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조금 있던 감정도 그냥 귀싸대기 날라오겠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확정이야. 그러면은 네, 손잡고 네. 은근슬쩍 해도 네, 한번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장윤정 노래 중에 올레올레 있어. 올레올레. 올레올레. 뭐 숨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그러면서 뭐 살짝쿵 입맞춤해도 뭐 눈 감아줄게. 뭐 그런 여자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이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하면 안 돼요. 네. 노래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보세요. 네. 0.01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1% 정도? 네. 그냥 조금 남는 거지 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100만 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 10만 원만 먼저 담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모양 괜찮은 것 같아요.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원스 글로벌 가려볼게요. 휴원스 글로벌. 시간이 40분, 20분 남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요것도 이제 올라오네요. 이것도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시장 자체가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다라고 판단은 좀 들긴 드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들. 이것도 지금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죠. 전환의 확정은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장기 추세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의 이러한 상승 추세 전환은요, 매수하기 좋은 위치,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장기 추세의 종목들이 여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 종목의 방향은 아직까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여기가 만약 저점이다 생각된다면 단기 상승 이후에 횡보가 진행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들을 다 끄집어 내리는, 즉 수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V자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올라가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끌고 갈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게 있냐? 여기 있네.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갈 거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계속 옆으로 눕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더럽게 길어요. 이게 바닥 잡는 시간인데요. 이게 재수없으면 1년, 2년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흐름인지 봐야 돼요. V자냐?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가는 형태냐? 아니면 그냥 자빠지는 거냐?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종목들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단기든 장기든 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이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발가락만 살짝, 네, 뜨거운지 찬지 그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제대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비중을 확대하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고 싶다면 맛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없죠. 네, 기업 분석은 여기 그냥 제가 해놓은 거 기본적 분석들 보시면은 그렇게 모난 종목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은 굶지 않고 있어요.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현 구간에서 단기적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금 위치를 바닥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없는 분들이 매수하고자 한다면 조금만 사서 일단 맛을 보자. 네, 맛만 봐라. 네, 이게 먹을만한 주식인지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처음 봐요. 원래 기본적 분석을 더 잘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9개씩이나 진단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한 시간 하면은 한 3종목, 많이 하면 3종목일걸? 네. 업황 분석이랑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네, 거기까지 못 가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 지표들로 그냥 대충 괜찮은 기업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장 대응하시기 편한, 네, 차트 기법 분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공업까지 왔습니다. 네, 현대공업. 요거는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네, 신규 상장 이후에 흘러내리는데, 이때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파는 거죠. 네, 얘네들이 물론 팔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장 이전에 갖고 있던 주식의 물량을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증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검증 충분히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세를 지금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피곤해 지금. 네.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했더니 피곤해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패턴이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서 유지를 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면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평선 수렴의 그런 횡보 이후에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끝자락에 가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횡보,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보 시점에서의 저점 라인 때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 저점과 위쪽 라인 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박스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박스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 튀어나온 자리들은 오버슈팅, 아래쪽은 언더슈팅.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 라인 때는 어디냐면 여기, 저항 라인 때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위치가
3,000원 아래쪽이라면 네, 매수 포인트, 위쪽 3,500원대라면 매도 포인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단기적 바닥에서 박스 매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한한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단기적 보신 분들에게는 단기 반등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저점권 매수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위치는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횡보로 계속 자금이 묶여버릴 수도 있죠. 아, 나는 뭐 10% 20%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가 봤자 여기서 뭐 올라가 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뭐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10% 먹으려고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지만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저점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승 기대치가 많지 않아서 매수 의견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네, 횡보 박스의 저점권이므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드리면 되겠네요. 네. 뭐 기업도 뭐 아직은 네, 적자 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충분히 저는 검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점만 잘 잡게 되면 반등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요. 네. 현대해상. 아이고, 왜 여기다 쓰니? 현대해상.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금리가 이제 더 안 내려갈 것 같죠? 네. 금리가 이제 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는 누가 가장 나쁜 소식이냐면 보험주예요. 보험주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험회사에다 돈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얘네들이 막 써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아놔야 돼요. 왜냐면 무슨 사고를 당하면 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유불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의 돈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냥 뭐 투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정적인 데 있죠. 채권 같은 데 투자합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 채권의 수익률은 이 기준금리하고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채권의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는 자금이 이 비율이 큰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런 보험주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수익률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금리가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다. 일단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 동결 나왔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야기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을 따라하지 않겠느냐, 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금리가 더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뭐 사실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 뭐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보험금 다 올려가가지고 뭐 손실금 보전 다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뭉텅이 자금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수익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주는 대체적으로 금리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데 일단은 인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보험상에서 만들어지는 손실금은 보험금을 인상해서 보전하는 놈들, 이거 놈들이라고 해줘야 돼. 놈들이기 때문에 나쁜 새끼들 또 올라잖아. 맨날 매년 올라요. 매년 자동차 보험 들 때마다 매년 올랐어. 네, 더러워 아주 그냥 이 새끼들. 어쨌든 인상해서 보전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보험 해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상승세 기대할 만합니다. 홀딩 전략으로 보세요. 하지만 걱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직 장기 이평선 만들어지지 않았죠? 네, 장기 이평선은 하향세이므로 단기적 관점만 현재 형성되었고 그렇게 볼 수만 있습니다. 네. 장기적 추세가 나오는 위치는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면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추세가 굉장히 얌전해서 예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옆으로 서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도 현재 구간은 지루할 수 있겠죠. 더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루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두꺼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넘기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넘어가서 흐름만 잘 만든다면 좋은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 인상, 출구 전략 나오는 그런 시기 때부터 2017년도까지 금리 인상되는 시기까지 쭉 올라왔어요. 근데 2018년도는 무역 분쟁 때문에 지랄 맞아서 그랬지만 이때도 금리 인상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마지막까지 해서 기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씩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운이 좋네요. 네, SDN까지 볼 수 있겠네요. 네. SDN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뭔가 이슈가 단기에 있었던가 봐요. 그죠? 상한가 두 방씩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을까요? 뉴스가 언제적이니? 11월 초네요. 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 뭐 때문일까? 올라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늘. 그런 게 없이 올라갔으면 저거는 바로 팔아야 되는 주식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가? 이유가 없어. 왜? 뭐 때문에 올라갔는데? 왜? 뭔데?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 꺼져. 이거 아니고 이거 홍보잖아. 그죠? 이 이유가 뭐예요? 올라간 이유. 이낙연 테마주? 이렇게 돼요? 테마주예요 이것도? 정치 테마네요. 네.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임원이 이낙연 총리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정치 테마입니다. 네. 정치 테마가 되면은요, 요거는 기업 분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도 무시해버리는 게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이라면 지금은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데드가 나온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차기 대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이 정치 테마와 같은 부분들은 이게 한다 안 한다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막 변동을 너무 겪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뭐 진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가지고 급등했다 그렇게 됐다라면 지금 자리는 단기적 매도 관점이 맞습니다. 네, 아래쪽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뉴스에 따라서 난리를 치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된 분석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네,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게 어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 나는 여기 깨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된 거 있죠. 막 2,750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을 가지고 대응하시거나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안 나오네요. 네, 부자 남편님 왜 이렇게 안 왔었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오시니까 이제 난 끝났어. 갈 건데 갈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머니 유통맨님은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궁금해하신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 제가 일단은 뭘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실 때는요 길게 보시면 좋아요. 최대한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거의 끝까지 다 봐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네, 거의 끝까지 그냥 저는 다 봅니다. 왜냐면 끝까지 봐야지 이게 어떠한 추세가 나온지 보여지죠. 그래서 월봉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좋죠. 삼성전자 지금 강한 편이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죠. 네. 머니유통맨님은 다음에, 네,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차근차근 배우셔야죠. 그러면, 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죠. 저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가요, 네, 한번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방송 이제 끝나면은요, 저희 녹화 방송은 지금 여기 88TV 가시면 주식학교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성투사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제 채널에 가시면 녹화 방송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C로 보는 게 어디가 제일 좋냐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 PC로 보는 거? HTS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튼 뭐, 네. 정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방송 끝나면 신의 한수님 방송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 편성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 방송이 진행되는 편성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학교가 저예요. 그래서 매주 월, 화, 목 이렇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네, 아빠님 방송 해설해드리고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네, 성투사 검색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옵니다. 네, 여기 성투사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한글 다 쓰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 성투사 치시면 나와요. 성투사 네, 이게 치면은요 성투사만 치면 나와요. 그냥 여기 나오죠? 네, 성투사 채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널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제 채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 진단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중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